별의 속삭임에 오신 별님들, 오늘도 별이 전해주는 미래의 조각 함께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별님들. 예언과 미스터리의 세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인류의 역사는 언제나 강대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늘 미래를 내다본다는 예언들이 존재했죠. 오늘 우리가 탐험할 미스터리는 바로 현재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에 대한 것입니다. 중국은 수천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그들의 고대 문헌 속에는 자국의 운명뿐만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예언했다고 주장되는 놀라운 기록들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중국의 예언서들은 현재의 중국과 다가올 세계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중국의 대표적인 예언서들을 통해 그 속에 담긴 미스터리와 예언적인 메시지를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중국에는 서양의 노스트라다무스에 비견될 만한 유명한 예언서들이 존재합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추배도입니다. 당나라 태종 때 이순풍과 원천강이라는 두 천문학자가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추배도는 중국의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부터 미래 주요 사건들까지 60개의 상징적인 그림과 함께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그림 한 장과 그에 대한 간략한 시 그리고 해석이 덧붙여진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워낙 모호하고 상징적이어서 다양한 해석을 낳아왔습니다. 추배도는 중국 역사의 주요 사건들을 놀랍도록 정확하게 예언했다고 주장되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당나라의 멸망, 송나라의 건국, 원나라의 등장, 명나라와 청나라의 교체, 그리고 서양 세력의 침략과 청나라의 멸망, 중화민국의 건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까지 중국의 굵직한 역사적 전환점들이 추배도에 암시되어 있었다고 해석됩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추배도에 대한 중국인들의 깊은 믿음과 관심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추배도는 현재의 중국과 다가올 미래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특히 시니어 분들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추배도의 여러 예언 중 현재 중국의 부상과 세계 질서의 변화를 암시한다고 해석되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57번째 예언은 모든 것이 극에 달하면 변화가 오는 것이고 독으로 독을 푼이 삼척의 아이에게 강대한 내 나라가 두려워 복종케 한다. 물과 불이 싸우는데 하늘님의 아들이 나타난다. 하늘이 이 사람을 보내어 죽음의 전쟁을 멈추게 한다. 이 믿을 수 없는 재주를 가진 인물은 두 나라 사이에서 온 사람이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으로 모든 전쟁을 멈추게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삼척동자는 작은 사람 또는 작은 나라를 의미하며 서양화된 동양 사람은 서양 문화를 배웠으나 동양 문화의 요체를 아는 사람으로 해석됩니다. 일부 해석가들은 이 구절이 미래에 등장할 강력한 지도자나 혹은 특정 국가의 부상을 암시하며 이들이 세계적인 갈등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는 중국이 현재 세계 무대에서 차지하는 역할과도 연결지어 해석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배도의 58번째 예언은 세계 평화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세계대전이 끝났다. 내 나라가 이에 승복할 것이고 6, 7나라가 형제로 칭하게 되리라. 분쟁과 포연은 멈추고 바다는 잔잔해질 것이다. 황제와 왕이 정해져 평화롭게 다스린다. 다만 살성은 서북으로 숨을 것이 아직은 모두가 태평가를 부를 때는 아닐 것이다. 이 예언은 세계적인 대규모 갈등 이후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지만 여전히 북서쪽으로부터의 위협이 남아있을 수 있음을 암시한다고 해석됩니다. 이는 현재의 국제 정세와 강대국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추배도 외에도 중국에는 여러 예언서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정관은 제갈량이 저술했다고 전해지는 예언서로 추배도와 함께 중국의 3대 예언서로 꼽히기도 합니다. 마정관은 주로 중국의 역대 왕조의 운명과 주요 사건들을 예언했다고 주장됩니다. 이러한 중국의 고대 예언서들이 현재 시니어 분들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역사와 문화적 친근함입니다. 중국의 고대 예언서들은 동양 문화권에 속한 우리에게 서양 예언서보다 더 친근하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분들은 중국의 역사나 고전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으신 경우가 많아 더욱 흥미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재 중국의 강력한 영향력입니다. 현재 중국은 경제, 정치, 군사적으로 세계 초강 대국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들의 움직임은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중국의 미래에 대한 예언은 현실적인 관심과 직결됩니다. 셋째,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해답 갈망입니다. 미중 갈등, 팬데믹, 기후 변화 등 복잡한 국제 문제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중국의 예언서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넷째, 정치와 운명에 대한 관심입니다. 시니어분들은 국가의 리더십과 국제 정세 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예언서가 특정 국가나 지도자의 운명을 암시한다고 주장될 때 이는 강력한 후킹 요소가 됩니다. 최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시장 불안정 등 내부적인 문제들이 부각되면서 이러한 상황이 고대 예언서에 암시되어 있었는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년 전 김기수 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중국이 추락할 것이라는 예언을 했고 당시에는 주목받지 못했지만 최근 중국 경제의 어려움과 함께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고대 예언서는 아니지만 현대 예측이 과거의 예언과 연결되는 흥미로운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미중 관계의 변화와 관련하여 중국 고대 예언서의 내용이 화제가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바이든 시진핑 만남과 같은 주요 외교 행사가 예언서에 암시되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이는 강대국 간의 관계 변화가 예언서에 담겨 있다는 해석으로 국제 정세에 관심 있는 시청자들에게 큰 흥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중국의 예언서들도 다른 모든 예언서와 마찬가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첫째, 극도의 모호성과 상징성입니다. 추배도와 같은 예언서는 그림과 시가 매우 추상적이고 비유적이어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든 그에 맞춰 해석하기가 매우 용이합니다. 이는 사후 해석 또는 끼워 맞추기의 가능성을 높입니다. 둘째, 원문의 변형 가능성. 수천 년 동안 구전되거나 필사되는 과정에서 원문이 변형되거나 후대의 내용이 덧붙여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정치적 이용. 역사적으로 중국의 예언서들은 때때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특정 왕조의 정통성을 주장하거나 반대로 새로운 세력의 등장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예언의 객관성을 해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고대 예언서들은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아니며 그 해석 또한 매우 주관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예언서들이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의 삶과 역사에 영향을 미치며 전해져 왔다는 점은 분명 흥미로운 미스터리입니다. 중국의 예언서들은 현재 세계 중심에 서 있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복잡한 국제 정세를 이해하는 데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합니다. 예언 속 경고와 희망의 메시지를 통해 현재를 돌아보고 다가올 미래를 현명하게 준비하는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의 고대 예언서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다른 흥미로운 예언과 미스터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도 별의 속삭임을 들어주셔서 고마워요, 별님들. 당신의 내일이 조금 더 빛나길 바라며 우리 또 만나요. 좋아요와 구독 제 마음에 큰 힘이 되고 있어요.